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 도생 피지오프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양쪽 무릎의 불편감 혹은 뭐 압박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미한 통증을 동반한 이런 상태가 양쪽 무릎에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치료했던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목적은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I am nobody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영상을 그분께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거주하시는 곳은 지금 안양인데 치료를 위해서 직접 전주까지 오셨어요. 그것도 평일에 말이죠. 본인의 어떤 그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낫고자 정말 하시는 노력에 저도 조금 고마움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안양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하실 때 이 영상을 바탕으로 조금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영상이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영상을 만드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의 이제 증상은 뭐냐면 이제 20대 초반의 이제 남성분인데요. 오래 서 있거나 장시간 걸을 때 느껴지는 무릎의 압박감과 불편함입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어떤 예리한 통증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이런 증상이 전혀 아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오래 서 있으면 혹은 장시간 걸을 때 느껴지는 무릎의 압박감과 불편함. 이제 이게 주 호소되는 내용이고 이분이 이거를 좀 빨리 고치고 싶어라 하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상담을 해보면서요. 제가 이분께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이건 이제 이분께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의 근거가 되는 어떤 래퍼입니다. 제가 이제 무릎 쪽 공부를 하면서 갖고 있던 근거 자료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치료사 선생님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그 환자분께도 드린 건데요. 이제 먼저 우측의 그림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에 이제 티비아, 이제 경골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파텔라 텐던이죠. 슬개골의 힘줄, 파텔라 텐던. 슬개골 힘줄 주변에 유착이 생깁니다. 유착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정상적으로 파텔라 텐던의 포스의 영역이 이제 파텔라 텐던이 이렇게 작용하면서 다시 반작용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관절의 역학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텔로 피모럴 조인트 리액션 포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힘줄의 작용에 따라서 반작용에 따라서 관절이 뉴트럴한 상태,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유착이 되면서 파텔라 텐던의 포스가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관절 내부로 향하게 돼요. 원래는 지금 파텔라 텐던의 포스가 관절 외부, 티비아 뼈의 그 어떤 그 주행 방향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뼈 표면을 따라서 그대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착이 생기게 되면 파텔라 텐던 포스가 관절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 유착이 생기게 되면요. 이 부분들에 이제 유착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파텔라 피모럴 조인트 리액션 반작용이 생기는 그것은 바로 관절 내부로 더 직행하게 되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유착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오래 걸을 때나 혹은 오래 이제 서 있을 때 혹은 이제 런닝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리한 통증은 아니지만요. 예리한 통증은 아니지만 뭔가 무릎이 무겁고요. 불편하고 속에서 뭔가 그 압박감이 해소가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떨 때는 되게 예민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IM 노바디 님이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치료를 해드리면서 체해 충격 바로 이제 유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해소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녹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들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체해 충격 바로 유착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메니스커스 있는 부분들 있죠. 이쪽은 멀리건 기법을 써서 최대한 메니스커스의 움직임이 조금 활발하게 그대로 좀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원래 생역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멀리건 기법을 썼습니다. 메니스커스에는 멀리건 기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리가먼트 주위에는 인대 유착, 예, 이거는 최충격파를 사용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관련이 돼 있다 보니 이제 앵클 쪽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돌지플렉션 양쪽을 시켜보니까 역시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이 부분에 머슬의 강한 톤이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양쪽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부드러운 마사지와 함께, 그리고 체충격파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좀 1회 이제 치료를 해드렸지만, 뭐, 사실 1회 치료했다고 해서 얼마나 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뭐 큰 변화가 나타나고 그랬겠어요? 하지만 이분이 좀 치료 후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약간 압박감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는 걸으면, 내 체중이 발의 안쪽으로 실렸었는데, 이제 바깥으로 실리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약간의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안양에서 치료를 받으실 거를 권해드렸어요. 매번 전주로 올 수도 없고요. 20대 초반의 어떤 그 나이에 이분이 지금 공익요원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데 병원에 오시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왔다 갔다 비용만 해도 한 5, 6만 원 소요되는 데다가 도수치료 비용까지 합치면 근 한 20만 원이 하루에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안양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 데서 치료를 받으면 한 절반 가까이 교통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가지고 또 좀 치료를 받으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추가적으로 치료하면서 같이 봐드렸던 건, 여러분들 제 영상을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도수치료를 하면서 초음파를 통해서 관절의 움직임이나 또 뼈의 근육의 움직임 같은 거를 같이 살펴서 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티비아하고 피블라로 만나는 이 부분에 대한 리가먼트의 유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고 체충격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여기를 모빌리제이션을 해봤어요. 모빌리제이션을 해봤는데요. 초음파 프로브를요, 사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모빌리제이션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모빌리제이션을 할 때 이 프로브가 피부에서 이제 접촉이 최대한 떨어지지 않으면서 모빌리제이션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모빌리제이션을 조금 실시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치료할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지만 모빌리제이션을 해도 관절은 의미 있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관찰한 바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정보로만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차가 클 수 있는 정보인 게 뭐냐면 저의 숙련도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숙련도냐? 뭐 모빌리제이션에 대한 숙련도는 그래도 연차가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소노를 대면서 하는 부분은 쉽지가 않거든요, 핸들링이. 그래서 저도 겨우겨우 해서 영상을 좀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환자분에게 설명드리고 그럴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치료를 하는 사람마다 데이터 값이 달라질 수가 있고 관절의 움직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단지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영상으로 봤던 내용을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티비아와 피블라에 의미 있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직접 손으로 잡고 했을 때. 그런데 어떨 때 살짝의 움직임이 있었느냐? 앵클의 돌지 플렉션.
앵클의 돌지 플렉션을 수반했을 때 움직임이 조금 의미 있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잡고 이거를 움직인다 하는 건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지만요. 티비알리스 안테리어의 힘을 이용해서 앵클의 돌지 플렉션을 했을 때 약간 그 티비아와 피불라 사이의 그 움직임이 약간 일어나는 거를 겨우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관절 가동술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 앵클의 움직임을 꼭 동반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잡고 모빌리제이션 하는 거는 조금 더 제가 의미 있게 한번 보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드렸기 때문에요. 이 환자분께서도 이제 이 영상을 아마 보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유착되어 있는 인대들 주위에 있는 유착 부위들. 그냥 유착이 왜 생기느냐? 사실은 이 힘줄 밑에 보면 이제 버자라고 하는 윤활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윤활 주머니에 염증이 생긴 후에 이제 유착이 발생한 것인지 이제 그것은 제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분의 역사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분의 증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좌측에 언급드린 이 부분의 확률이 높다 저는 가정하고 치료를 했고, 아까 이 환자분께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저에게 피드백 해주신 내용, 예, 이거를 이제 오늘 영상으로 담은 겁니다. 저는 좀 이거에 좀 의미를, 예, 좀 둔 것이죠. 좀 괜찮다. 반응이 괜찮다. 같은 방식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치료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병원에서 이제 내일 또 이제 월요일 날 치료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비슷한 환자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조금 평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어떤 사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방사선 그 소견상 어떤 뚜렷한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도수치료가 왔을 때 근력 운동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할 건지 아니면 수동적인 치료의 비중을 더 늘려야 할 건지 이런 거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좀 여러분들 환자를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수동적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치료를 했고요. 만약에 이 압박감이 줄어든다면 이 수동적인 치료로 당연히 끝나면 안 되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동적인 치료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분명히 다시 이제 근육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후에 따라오는 치료의 프로토콜에 포함이 돼야 되고, 수동적인 치료의 비중에서 이제는 능동적인 치료의 비중으로 늘려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계획들을 잡고 조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 중에 안양에 계신 선생님이 있다면 제발 댓글 좀 하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분도 아마 이 댓글 달아주시는 선생님께 가서 아마 조금 정말 진심을 담아 허심탄회하게 낫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서 정말 잘 치료사 선생님들이 가이드 하시는 대로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이니까 꼭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 영상을 본 IM 노바디 님도 어느 병원에 가시든지 제 영상을 좀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전주에서 아무개라는 저 같은 이제 사람이 치료를 하면서 이런 영상으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좀 마련해 줬는데, 치료사 선생님께 이 영상도 좀 보여주면서 좀 이런 부면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해서 치료를 해달라, 이렇게 근거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유튜브 하면서 처음이고, 원래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의 이제 모토가 의사와 치료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환자분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진심이 느껴졌고, 또 저에게 오셨을 때 그 고마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고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영상이 또 IM 노바디님 치료하시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저로서는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의 치료에도 제 지금 이 짤막한 영상 또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클루, 단서 이런 부분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